다음 소식입니다. 27일째 봉쇄돼 있던 올림픽공원 개표소 문이 열렸습니다. 국회 여야 의원들이 경찰과 함께 개표소 내부로 진입을 했습니다. 투표용지 247만 장. 어떻게 보관이 돼 있었을까요? 손인혜 기자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야 국정조사특위위원들이 봉쇄 시위로 묶여있던 올림픽공원 개표소 내부로 처음 진입했습니다. 투표용지가 보관된 방으로 들어서자 투표지라고 적힌 하얀 상자들이 천장까지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총 투표수는 얼마, 투표지는 얼마로 생각하고? 247만 매 정도. 상자는 선거관리위원장 도장이 찍힌 봉인지가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건드리지 마세요. 건드리지 마세요. 건드리지 마세요. 건드리지 마세요. 박스 더. 투표용지가 보관된 장소가 CCTV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12시 방향에 저 투표용지가 있는데 두 개 있는 CCTV가 하나는 5시 방향을 보고 있고 하나는 9시 방향을 보고 있어요. 그렇게 12시 방향을 보고 있는 CCTV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CCTV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확인을 못했습니다. 집기로 통행을 막아둔 문이 열리자 외부 침입 우려도 제기됩니다. 제대로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빨리 더 안정적인 장소로. 그러면 송파구 선관위가 아닌 다른 제3의 장소이든 아니면 이곳을 더 보안을 강화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심할 수 있게. 아예 공개 재검표를 요청하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중앙선관위의 제안을 우리가 공개적으로 재검표하는 것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자는 말씀드리고. 국조특위는 오늘 투표함 내부를 열어보진 않고 현장을 그대로 보존한 채 다시 문을 폐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자, 한 달 가까이 봉쇄돼 있던 개표소 내부 모습은 어땠을까요? 복도는 불이 꺼진 채 텅 비어 있었고 개표 당시 사용했던 집기들은 그대로 보관돼 있었습니다. 강부인 기자와 역시 함께 보시겠습니다. 핸드볼 경기장 안으로 들어선 여야 의원들이 텅 빈 복도를 걸어갑니다. 투표용지가 있는 지하로 내려가자 통로를 굳게 막았던 출입 제한띠가 드러납니다. 불 좀 켜주십시오. 개표 당시 설치한 걸로 보이는 검은 천막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투개표 당시 사용했던 접이식 탁자와 포대, 현수막 같은 각종 집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여기는 기타 물품 이런 건 다 쓰레기도 그때 못 버려서 여기 놓고 갔습니다. 저희가. 셔터가 내려진 문 앞에도 미처 밖으로 꺼내지 못한 쓰레기 봉투들이 그대로 세워져 있습니다. 개표소에는 경호 인력 2명이 상주했지만 지난달 16일 계약 만료로 철수했습니다. 라면 같은 걸로 먹고 속옷을 못 갈아입어가지고 저희가 연장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더 이상 할 수는 없다. 우리도. 여야 의원들은 40여 분 만에 현장 검증을 끝내고 개표소에서 나왔습니다. 채널A 뉴스 강부인입니다. 자, 여야 의원들은 오늘 이 시위대들이 봉쇄하고 있는 개표소 안으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시민들이 몰려있지 않은 출입구 쪽으로 경찰이 빠르게 인간띠를 만들어 미리 진입로를 확보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시민들과 충돌도 있었습니다. 광민경 기자입니다.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며 경기장 출입문 앞을 틀어막고 있습니다.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의 진입을 저지하러 모인 겁니다. 경찰은 경찰관 1,500명을 투입해 인간띠를 만드는 방식으로 봉쇄 농성 인원이 적은 2-2 게이트로 출입구를 확보했습니다. 출입구로 들어가려는 특조위원들을 저지하려던 남성은 경찰에 제압됐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설득에도 일부 시민들이 고함을 치며 저항하자 결국 현장에 배치된 경찰관들이 양팔을 붙들고 시민들을 한 명씩 출입문 앞에서 끌어냅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미친 60대 남성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봉쇄 농성 27일 만에 셔터는 열렸고 특조위원들이 빠르게 개표소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국조특위의 협조 요청 공문을 받고 법에 따라 진입을 지원한 것이라며 시민들을 강제 해산한 게 아니라 이동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민경입니다. 네, 오늘 진입 현장에는 성조기를 치마처럼 두르고 홀로 개표소 진입을 막았던 이 여성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이번에도 진입을 저지하려 출입구를 지켰지만 경찰이 다른 출입구를 확보하면서 지난번 같은 대치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김선범 기자입니다. 오전 10시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2-1게이트 앞 성조기 티셔츠를 입고 치마처럼 성조기를 두른 여성이 출입문 앞에 섰습니다. 국민 동의 없는 국정조사 중단하라고 적힌 손팻말도 들었습니다. 지난달 16일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진입 시도 당시 출입문 손잡이를 잡고 2시간 동안 버텨 진입을 무산시켰던 30대 여성입니다. 오늘도 3시간 30분 동안 2-1게이트 앞을 지키며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의 진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수십 미터 옆에 있는 2-2게이트의 진입로를 확보하면서 지난달 같은 대치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성은 한동안 바닥에 앉아 있다가 공원을 나섰는데 경찰은 다음 주 중에 여성을 소환해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선범입니다. 네, 선관위 직원들이 정당 직원들과 함께 해외 연수를 나가는 제도가 있는데요. 외유성 출장이란 지적에 재작년 사라졌는데 올해 다시 부활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국회에서 여당 의원이 증액을 요구한 걸로 파악되면서 국회와 선관위의 카르텔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2022년 11월 여야 정당 관계자 9명과 선관위 직원 4명이 9박 10일 일정으로 독일과 오스트리아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의회도 같지만 관광 일정도 포함돼 있습니다. 해외 정치제도를 배운다는 명목으로 여야 정당 직원들과 선관위 직원이 함께 해외 견학을 가는 외국 정당 정치제도 연수. 예산 절감을 이유로 2024년부터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한 민주당 의원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 사업에 1억 5,900만 원 예산 배정을 주장했습니다. 선관위가 정부에 1억 7천여만 원의 예산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한 뒤였지만 해당 의원의 요구 이후 8천만 원의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심판인 선관위는 당직자의 해외 연수 민원을 들어주고 선수인 정당은 그 대가로 심판의 밥그릇을 국회에서 챙겨주는 그야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외유 카르텔의 정석입니다. 선관위는 당시 실무 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인력만 동행했다고 했고 예산 증액을 주장한 여당 의원은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예산 집행이 잘 되도록 꼼꼼히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